저희의 관심사 스테창. 언니인 제가 빨간색이고 동생인 나그림님이 파란색입니다. 저는 제가 게임했을 때 네. 누가 말을 걸거나 했던 걸 기억을 못해요. 그렇겠죠. 미쳐서 했으니까. 그 장면을 보는데 그냥 뭔가 훅 올라오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에 대한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동동이님은 안배사를 볼 때마다 생각났어요. 랜덤. 오늘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중 역대 최고의 평점을 받았던 아케인의 후속작 아케인2 후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랜선 동료들 캐릭터와 배경 그림을 그린 일러스트레이션 작가 나그림님과 둘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잔잔이가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요. 저와 나그림님은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등을 평소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아케인이 딱 취향에 맞거든요. 근데 잔잔이는 순수 머글이라서 차마 이 아케인을 같이 보자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머글을 더럽힐 순 없지라는 생각으로 저희 둘이 보고 얘기하기로 했고, 참고로 저희는 리얼 자매라서 아마 더 재미있는 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의 덕력을 대략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게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던 얘기 같은데. 아, 이게 구글 네. 미트가 사진을 안 보내주네? 카톡으로 보낼게. 아, 저렇게 준비성이 철저하지 못해서야. 딱 치시고. 네, 이게 뭐냐면 저희의 관심사 스테창, 일명 상태창을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언니인 제가 빨간색이고 동생인 나그림님이 파란색입니다. 저희는 공교롭게도 취미가 많고 서로 겹치는 게 좀 많은데요. 근데 좋아하는 정도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게임이랑 영화 이쪽을 좀 더 좋아하면 나그림님은 그 애니랑 웹툰 좀 심하시네요. 양극화를. 맞잖아요. 저도 영화를 꽤 많이 좋아하고요. 하지만 제가 보는 만큼 보진 않으시잖아요. 아 그렇긴 한데요. 이거는 우리 둘의 비교니까. 일단 뭐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참. 약간 실사보다는 2D 일러스트를 더 선호하시는 나그림님. 아무튼 이 밖에도 저희는 뭐 책, 팟캐스트, 스트리머 방송, 유튜브 등 저희가 남들보다 취미가 좀 많습니다. 하지만 크게 덕력이 깊진 않고 돈은 많이 드는 자매입니다. 그렇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네. 저 인사 안 하나요? 저번에 했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두 번째부터는 안 하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아, 네. 예. 아이고, 눈치 없이 또. 아이고. 진행하세요. 네,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얘기해 볼 거는 네. 아무래도 이런 시리즈물들은 전작을 뛰어넘냐 못하냐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하죠. 네, 나그리님은 1편에 비해 아케인2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은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시즌 1을 이길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작품들이. 왜냐면 그만큼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시즌 1이 사실 그 시즌 2 초반에 좀 지루했어요. 맞아요. 지루했어요. 뭔가 서사를 쌓으려고 그랬던 건 알겠는데 근데 5화부터 급진적으로 재밌어지더라고요. 그 1에서 4화까지가 좀 답답하고 빨리 얘기가 진행이 안 되고 맞아요. 떡밥을 너무 던지느라고 그런 것 같은데 한 2개 정도로 줄였으면 좋았을 것 같다. 오히려 뒤에 편을 좀 더 길게 잡아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맞아, 그게 맞아. 뭔가 뒤에서 완전 폭풍이 몰아치듯이 재밌게 와라라라 하고 끝나버린 느낌이라 그게 맞아.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저 얘기 되나요? 아, 예, 말씀하세요. 저는 간단히 말해서 스토리는 1편이 더 좋았고 네. 아트웍은 2편에서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라고 정리하고 싶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예. 네. 파우더가 이제 징크스가 되어가는 과정이 네. 영화 조커가 생각날 정도로 오. 사이코가 어떻게 탄생하는 건지 이보다 네. 더 좋은 서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편을 보면서는. 네. 그리고 그림도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그림체는 아닌데 네. 보면 볼수록 너무 매력적이고 특히
음악을 너무 잘 써가지고 소름이 막 쫙쫙 돋으면서 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 편에서는 음악의 활용 점점 거의 매 회마다 뮤직비디오가 나온 것 같은데 정말 이 애니메이터들 작가들이 영혼을 다 썼겠구나. 마치 그 빅토르한테 혼이 빨리듯이 막 거기에 딱 들어 이렇게 빨리 해. 막 HP 만화 막 다 동원해서 한 것 네. 같아가지고 네. 진짜 막 입 벌리면서 본 것 같고 그리고 스토리에서 아쉬운 거는 저는 1편에서 완벽하게 사이코가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징크스가. 네. 근데 너무 쉽게 돌아오지 않았나 그거에 비해서. 아, 갑자기 어. 카인드 걸이 된 느낌? 물론 계기가 있었지만 네. 생각보다 쉽게 돌아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음. 생각하세요? 징크스 징크스를 닮은 나그림 씨?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이 씨? 네. 근데 사실 시즌 1에서도 내면끼리의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뭐 갑작스러운 느낌이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본인이 징크스를 선택을 했지만 그래서 한켠에는 그걸 계속 자기도 끌고 가고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좀 많이 착하게 표현된 건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의 한지도 비해. 아 역시 네. 그 왔다 갔다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자기 일처럼 뭔가 이해를 잘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저기요. 그러면은 네. 저는 롤을 해본 사람이고 제가 롤을 시작한 게 네. 롤이 2011년도에 나왔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가. 그렇게 오래된 거예요? 네. 10년이 넘었네요. 네. 저는 그때 출시할 때부터 롤을 시작해서 음. 꾸준히 한 건 아니지만 가끔 돌리긴 하거든요. 그 나그림님이 산 증인이시잖아요. 네, 많이 봤죠. 키보드가 부서져라 하시는. 와다다다다다다. 아니라고. 거기 아니라고. 정말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이 이렇게 게임에 네. 열중하는 사람을 보면 참 여러 감정이 들거든요. 저는 제가 게임했을 때 네. 누가 말을 걸거나 했던 걸 기억을 못해요. 뭐 그렇겠죠. 미쳐서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화를 냈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많이 내셨어요. 굉장히. 아무튼 그래서 나그님은 롤을 하지 않은 비유저예요. 이 롤을 해보지 않은 사람 관점에서도 아케인이 네. 재밌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게임을 거의 아예 안 하잖아요. 네. 저는 힐링 게임만 주로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뭘 아예 안 해요. 뭐 젤다도 맨날 내놓으라 그러고. 근데 그렇긴 한데, 협동하는 응. 게임? 싸우는 게임? 이런 거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젤다도 혼자서 하는 응.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힐링 게임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음. 롤이 사실 어떤 게임인지도 잘 모르고요.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 박사님 이름 뭐더라? 아이머딩거. 그 캐릭터는 그냥 가끔 이제 롤이 응.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서 그 캐릭터를 우연히 봤는데 그냥 응. 웃기게 생겼다 막 그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게 메이님이 추천하신 거잖아요? 동동이라고요. 맞다요. 어휴. 맞다요. 아니, 네, 지금 좀 피곤해가지고요. 동동이님이 추천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을 모르고 봐도 이미 이게 스토리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이 게임을 했으면 더 이 벅차오름이 있었겠죠? 그 캐릭터가 이제 하나둘씩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나올 때마다 반갑고 오타쿠 특 벅차오름? 그거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 아케인은 뭐 게임 이런 거보다는 영상미가 너무 대단하다는 게 느끼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거에서 더 이목이 집중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케인 네. 1편을 봤을 때는 롤 유저로서 정말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냥 단순히 팬무비겠지 이러고 기대를 네. 좀 안 한 것도 있었는데 보면서 겁나 재밌잖아 그러다가 미쳤잖아 막 이러면서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벅차오르는 제가 플레이하던 그 챔프들이 기속한 무기와 스킬들을 막 전투 장면에서 막 그런 걸 활용해서 쓰니까 네. 도파민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에서. 그럴 수밖에 없지 그건. 네. 근데 아케인 2를 보면서는 오히려 제가 롤을 아는 게 썩 좋지가 않았어요. 왜요? 이게 스토리에 온전히 몰입이 안 되고 자꾸 등장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그 롤 챔프랑 매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2편에 초반에서 이렇게처럼 생긴 악역을 보고는 이 트위치가 떠올랐는데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또. 완전 비슷하게 생겼죠. 네, 징그럽네요. 실제로 독을 쓰는 캐릭터고. 입냄새 나게 생긴 캐릭터. 그리고 멜은 그 처음에는 그건 줄 알았어. 그 엘라사 티리디 이러는 카르마가 있거든요. 네. 되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얘인 줄 알았는데 또 아니고. 맞아, 뭔가 좀 다른데 이 사람은? 아니 이거 흑인이잖아. 약간 걔도 비슷하다니까. 돈 낸 말 해주세요. 아, 제가 조금 흥분했었고요. 그래서 아니 본인의 의견과 다르다고 이렇게 무섭게 달려드시면.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자꾸 비교하느라고 막 100% 내용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마치 그 해리포터나 이클립스 이런 것처럼 막 원작이 있는 영화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계속 원작을 어떤 거 반영했나 이거 안 했나 막 이런 거 디테일을 신경 쓰잖아요. 그런 걸 체크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조금 실망스러웠던 설정은 이게 빅토르가 원래 게임에서는 좀 되게 그냥 깡통 로봇 같이 생겼는데 근데 애니에서는 가면을 쓰고 약간 하얀 디자인처럼 나와가지고 이 킨드레드랑 가까워가지고 오히려 그래서 계속 저 깡통 로봇을 언제 되나 막 기대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아쉬웠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게임을 알고 보면 네. 디즈니의 이스터에그 발견하는 것처럼 그런 재미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일반 영화나 드라마처럼 오히려 몰입해서는 보기가 힘든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에코는 원래 롤 챔프에 비해 디자인과 외모를 정말 애니에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롤 유저들은 특히나 이번 2에서 그 게임 요소에 대한 디테일이 많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좀 실망을 했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하지 말아야죠. 하지만 해볼래요. 그 롤을 실제로 하면서 그 유저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대사가 부모님 안부를 묻는 건데 아이씨. 근데 여기는 엄마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예? 왜 이런 디테일을 살렸을까 굳이 왜 아이씨. 폭력적이네요. 그리고 또 실제 게임에서는 아케인2 개봉을 맞이해서 안배사가 신챔으로 나왔어요. 근데 애니 비중상으로는 저는 메리 신챔프로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거는 물론 제가 이 돼지챔을 안 하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지만 처음에 저는 안배사를 보고 그 일라오인 줄 알았거든요. 되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굳이 왜 비슷한 체급의 안배사를 새로 냈을까 그런 좀 다른데? 아니 근데 약간 체급이나 근데 그 안배사가 도도하고 위험 있는 느낌이고 이 다음 사람 뭐라고요 이름이? 일라오이 일라오이? 근데 이 사람 약간 동양풍도 나고 맞아 그건 맞아. 역시 그림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그 딱 알아보네. 약간 광기가 있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약간 안배사는 전사 같은 스타일이고 맞아요, 일라오이는 소환하는 느낌 있잖아요. 문어 아줌마라고 불러요. 문어 아줌마요? 네 촉수로 때리거든요. 어머나. 아니 그러네. 척수가 있네. 너무 오타쿠 같았나요? 조금요? 누가 누구고 참나.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 2편은 진짜 너무 그림이 예쁘고 미친 노래가 많아가지고 깜짝이야. 예. 되게 긴장하세요. 그게요 이것이 가끔 세게 발음하시면 저도 모르게 찔거리는 그게 있거든요. 나그리님 평소에 피해의식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신 것 아니요. 같고요. 아니요. 아무튼 이번 2는 정말 아트웍이 너무 좋았는데 맞아요. 제일 좋았던 장면이나 아트웍이 있을까요? 근데 이거 진짜 고르기 어려웠어요. 맞아. 두 개를 진짜 고민했는데 이샤가 이제 마지막에 한 방을 쏘게 됐을 때 징크스랑 상상하는 그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그게 그림 자체가 되게 귀엽고 그런데 되게 상황이랑 되게 대조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연출을 정말 잘했다는 느낌? 미쳤어 진짜. 감동을 두세 배 주기에 정말 적절한 연출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장면 진짜 소름 돋는 게 뭐냐면 노래가 엄청 좋잖아요 그 장면에서. 맞아요. 근데 이
장면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네. 이 노래가 중국어 노래였네를 끝날 때쯤에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거 몰랐는데. 그래서 아니 중국어 노래로도 이런 느낌이 나온단 말이야? 이러면서 진짜 놀랐거든요, 저는. 아 근데 뭔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네. 응, 완전히 진짜 그 노래도 미쳤고, 와, 그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랑 그 이샤 눈에 찬 눈물이나, 완전 나 진짜 울 뻔했는데. 저는 울었는데. 종합적으로는 그게 제일 좋았는데 그냥 그 그림이랑 아트워크 그 자체가 아름답다고 느낀 거는 빅토르랑 제이스가 마지막 화해 그거를 이제 마무리 짓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 모든 상황을 그때 나온 거를 보면서 진짜 홀리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봤어요. 오 이러면서. 물론 그 상황이 그렇게 아름다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치.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아트워크가 너무 예쁘니까. 하나 더 기억에 남는 거 있는데 징크스 추종자들이 생기잖아요. 그들을 소개하는 영상이 되게 펑키하게 징크스 맞아, 느낌을 맞아. 잘 담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3개 정도가 생각나네요. 저는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케인 1에서도 에코랑 징크스 전투 장면이 제일 좋았거든요. 근데 2편도 에코와 파우더의 댄스 장면, 저도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바이가 케이틀린이랑 헤어지고 나서 막 머리 오이색으로 염색하고 망가지는 거죠? 망가지 이별 휴유증 그 장면 막 아픔에 취하는 나. 아픔에 취하는 동안 사람 패고 있어. 나름 건강한 방법일지도. 아무튼 막 바이 주먹처럼 네. 장면들 자체도 되게 빠르고 짧게 푹 막 하듯이 너무 잘 짜여져 있어가지고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에코랑 파우더가 춤추는 장면은 뭔가 음악 중에 데스파시토가 생각나면서 실제 애니메이션을 쓴 거는 불어지만 막 영화 라라랜드도 연상케 하는 그 장면이 정말 완벽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장르가 잠깐 바뀌었죠. 완전히. 그러니까 댄스 장면에서는 프레임을 낮게 해가지고 약간 순간순간의 즐거움이나 설렘이 느껴졌다면 그 실제 대화할 때는 다시 원래 프레임으로 돌아와가지고 이게 대비가 되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더 로맨틱하게 이거를 연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파우더가 그 파티복 입고 온다고 했을 때 너무 그런 화려한 여신스트가 아니어가지고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냥 파우더에 어울리는 옷이어서. 막 되게 파티복하게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진짜 막 프롬 파티 미드에 나오는 그런 거 아니어서. 그런 거 입고 올까 했었는데 진짜 너무 저 모습이 너무 귀엽고 예쁘다. 그거 입고 나왔으면 솔직히 좀 깼을 듯. 맞아. 이렇게 뭐 장면들은 이렇고 근데 공간이나 그림에서 뭔가 딱 하나 기억이 남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우리 감상의 배경으로 쓰인 빅토르가 만들었던 그 완벽한 세계의 데모 버전? 맞아요. 그래서 너무 잘 그리셨어요. 우리가 똑같이 이 장면을 좀 그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난 이렇게 진짜 똑같이 그릴 줄을 몰랐네. 아닙니다. 네,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좀 잘 부탁드려요. 뻔뻔하시군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기 아케인은 크게 이제 필드오버와 자운의 대립이지만 들여다보면 이제 각자의 욕망이 다 다르고 특히 이번 2에서는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어지러울 정도로. 그래서 이제 누구의 스토리가 가장 재밌고 공감되었는지 얘기를 해볼 건데 저는 아무래도 제이스랑 빅토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 또 그렇고 사실 빅토르한테 좀 공감이 많이 가가지고 빅토르를 자꾸 방해하고 결국에 살인도 하는 그 제이스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평행세계에 가서 개고생하고 그 빅토르처럼 다리 한쪽도 막 불편해지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빅토르를 온전히 이해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자신을 희생하는 제이스가 그 발명가나 지식인을 넘어서 진짜 지도자와 영웅이 되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좋은 영화나 드라마는 보통 악당도 마냥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이해가 좀 가는 빌런이잖아요. 그렇죠. 항상 빌런들도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터무니없진 않아요. 맞아요. 빅토르도 보면은 모두의 고통을 없애주고 유기적으로 서로가 연결된 그런 완벽한 상태를 꿈꿨는데 저는 그 빅토르의 꿈이 진짜 공감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거는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보다도 그 인간성이라는 자체가 좀 좋은 성질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성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단어가. 그쵸. 그래서 그 아케인 2에서는 부성애, 자매, 동료애 등 이렇게 여러 사랑들이 나오고 결말도 결국에는 그것들의 승리로 끝나지만 사실 그러한 장면만큼 막 배신하는 장면 특히나 많았고 막 살인, 전쟁 이런 장면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리고 특히 빅토르처럼 이렇게 신체적인 불편함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인간성에 대한 불신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결국 빅토르의 유토피아는 실패했지만 그의 의도가 충분히 이해가 가서 굉장히 공감이 되었다. 시도는 좋았다. 나그림님은 평소 파우더와 징크스를 많이 오고 가잖아요. 아마 징크스일까요? 어이없네요. 아 근데 그 장면은 징크스가 막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마다 생각이 많아지고 막 이럴 때 있잖아. 거기서 좀 많은 공감을 얻었고요. 감옥에서 머리 풀어헤치고 누워있었을 때 저 진짜 소름 돋았잖아요. 아 근데 저는 약간 멜의 얘기가 좀 기억에 많이 나와요. 멜 얘기는 동양인 딸들이라면 공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다. 그런 것도 그렇고 좀 가족적인 게 많이 나올 때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해서 그런가? 멜이 검은 장미단? 걔네한테 잡혀가서 막 이상한 공간에 갇히잖아요. 근데 자기 오빠 만나서 그 장면을 보는데 그냥 뭔가 훅 올라오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에 대한 얘기인가요? 에? 아, 착각이었군요. 네, 계속 얘기해보세요. 아니에요. 동동이님은 안배사를 볼 때마다 생각났어요. 이번에 2편에서 자꾸 징크스가 까불어가지고 막 바위 배 때리잖아요. 네. 그때마다 그 나그림님이 생각나면서 진짜 저거 맞아야지 정신 차리지 이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 틈을 타서 징크스가 바위 뺨을 때리잖아요. 좀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옳지 이러면서 막. 아 멜이 그런 거 있잖아. 자기가 주도적으로 계속 이끌어 나가고 싶은데 엄마가 계속 방해를 하잖아요. 누가 떠오르네요. 그렇죠. 네. 근데 엄마의 마음도 이해가 가요. 안배사의 마음도. 근데 어쨌든 두 사람은 소통 아닌 소통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이질감이랄까 어디서 오는 뭐 기시감 그런 게 계속 들고 그걸 보는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소통이 네. 좀 잘 맞지 않는다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네. 그러니까 아케인 어머니 안배사는 네. 그래도 내 가족을 지키겠다는 그런 약간 좀 그 리더 같은 면모가 있다면 저희 리얼 마미는 약간 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큰 아니요 지금 저희 리얼 마미를 깔려고 한 건 아니고요. 좀 불효자시네요. 아 제가요? 아니요 그냥 님이 설명한 거를 제가 좀 더 풀어서 설명했을 뿐이에요. 님이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서로를 아끼면서도 결국에는 이제 끝에는 싸움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안배사가 목숨을 잃게 되기까지 결국 그렇게까지 가서야 서로 이렇게 마음을 풀 수 있다는 것이 좀 씁쓸함을 느꼈죠.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케인 2에 대한 최종 후기와 후속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나그리님 먼저 말씀해주세요. 루즈하게 시작해서 급진적으로 끝나서 스토리상은 아쉬웠고 그거에 반해 아트웍은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느끼기에 화라락 넘어간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공감에 대해서 깊게 얘기를 못했던 게 그걸 공감할 틈도 조금 없었다고 해야 되나? 공감하기에는 너무 여러 에피소드가 나왔고 원에서 오히려 좀 감정적으로 공감이 가고 이는 사건 중심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아예 롤을 1도 모르고 봤던 사람이지만 일단 뭐 서사 자체가 모두가 흥미를 느낄 만한 주제라 생각을 하고 아트웍 기법도 참 특이하고 되게 눈요기로는 최고였던 것 같다.
후속작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얘기가 나올지 궁금하긴 하네요. 네, 볼 것 같아요. 의리로. 저는 영상, 그림, 영화 뭐 등 예술 분야 종사자라면 아케인을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케인은 정말 눈과 귀가 호강하는 작품이에요. 2D와 3D의 절묘한 혼합. 맞아요. 이 같은 2D여도 굉장히 다양한 기법을 쓰는 느낌이 들고 이제 영화만큼 뛰어난 구도와 연출. 게다가 이번에는 진짜 뭔가 감정이 느껴지는 표정이나 연기까지 좀 구현을 잘 한 것 같아서 네. 애플 구독료가 정말 아깝지가 않았고 그래서 네. 사실 뭐 스토리가 또 아쉬워지더라도 저는 후속작을 꼭 볼 거예요. 너무 2를 재밌게 봤고 네. 후속작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확신한다고요? 그렇게? 네, 왜냐면은 신지드 딸이 부활했잖아요. 네. 그게 롤에 실제로 있는 캐릭터거든요. 오리아나라고. 그리고 또 까마귀가 그 배 옆으로 날아가요. 그 까마귀는 200% 스웨인이에요. 까마귀 아저씨라고 부르거든요. 침착맨님이 정말 많이 하는 캐릭터고. 그리고 또 그 검은 장미단의 빌런이 누구냐라는 말이 있는데 저도 네. 찾아보니까 르블랑이라는 캐릭터거든요. 그것도 심창민님이 계속 르블랑블랑 하시던데. 아 그랬나? 르블랑은 얘기하는 거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얘 말고 에꽁 그것도 있는데. 근데 뭔가 검은 장미가 생각나진 않는데 캐릭터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는데 이 르블랑이 쓰는 스킬 중에 사슬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떡밥을 이거 되게 많이 뿌린 거여가지고 네. 무조건 나올 거고 혹시 게임 보면서 떠오르는 작품이나 아니면 추천작 있으세요? 떠오르는 작품? 하하. 없으면 제가 하나 추천을 드릴게요. 말씀해보세요. 네, 넷플릭스에서 제가 아케인 다음으로 제일 재밌게 본 푸른 눈의 사무라이를 추천합니다. 이게 2023년 겨울에 나온 거랑 딱 1년 된 거거든요, 나온 지. 네. 지금 다가오는 겨울에 딱 보기 좋고 이게 아케인보다는 좀 더 잔인하고 야한데 그래서 추천하시는군요. 아니요, 완전 그냥 어른 애니메이션이에요, 19세. 그런데 여기도 아트웍이랑 스토리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아케인 재밌게 보셨다면 진짜 만족하실 거예요, 이건. 저도 이게 제목이 사무라이여가지고 사무라이 내용 뻔하지 이러고 봤거든요. 네. 근데 아닙니다. 주인공이 여자라고요, 사무라이인데. 아주 멋있습니다. 그럼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좋습니다. 네, 저는 마블 시리즈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좋은 캐릭터와 기술력은 정말 인정하지만 네. 개인적으로 스토리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저는. 너무 근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셔서 네. 이거는 정말 저의 개인적인 취향인 것 같고요. 하지만 롤은 챔피언만 170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그 각자의 스토리와 세계관이 빵빵하기 때문에 네. 마블 시리즈보다도 더 자연스럽고 멋지게 뽑아낼 거 다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랜동은 아케인2 감상회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은 아케인 어떻게 보셨는지 또는 저희의 감상회가 어땠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랜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랜동.